들어가겠습니다. 3, 2, 1.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여론방송의 김 PD입니다. 시사 전문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요즘에 만드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네요. 네, 저는 90년도에 태어난 김효민 기자입니다. 그만큼 이 90년대생을 대변하는 90년대. 그런 기자가 되도록 이번 팟캐스트 이것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여기를 봐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위로? 네. 이의준입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의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사실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하도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근데 제일 가치 있는 거는 세 아이의 아빠다. 세 아이의 아빠란 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잘 보이고 세상이 잘 읽힙니다. 그래서 육학교 박사님. 경제단체 그 근무를 하고 있고, 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많이 다니고 있는데.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저 그룹 있으세요? 걸그룹. 네, 걸그룹. 저 에이핑크 좋아합니다. 남자 아이돌 그룹 좋아하시는 거 있나요? 남자 아이돌 그룹은 매우 싫어합니다. 혹시 좋아하는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 있으시나요? 중요한 문제. 이거 여기서 배우랬던 저는 남자를 좋아하죠, 당연히. 2PM 같이 약간 짐승돌 이런 쪽으로 좋아합니다. 2PM에서 개인적으로 한 명만 뽑으신다면 어느 분이 있으실까요? 옥태견? 이름을 뭐 거의 기억을 못 하는데 티아라 알고 있고, 뭐 또 소녀시대는 뭐 다 알고 있고, 근데 소녀시대가 아직도 소녀입니까? 하여튼 진짜 소녀. 예, 소녀시대 나왔고 그 외에는 뭐 저희 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소녀시대 멤버들의 이름은 다 아시나요? 몰라요. 9명이죠. 별명이 저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무 속에 살면서 이렇게 막 바뀌는 카멜레온. 좋은 의미로 말하면 변화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다. 제가 중학교 때는 돼지털이었고요. 그다음에 뭐 무하마드 알리. 최근에는 또 의자왕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네, 여성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제 별명이요. 정우성. 왜? 아니야? 맞는데? 요즘 최근에 관심사가 있으세요? 요즘에는 글쎄요. 하는 일이 이러다 보니까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에도 관심이 있고 무엇보다 걸그룹에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사는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의 원인이 뭐냐, 정치냐, 사회냐, 뭐 우리 철학이 빈곤해서 그러냐, 아니면 역사가 일천해서 그러냐, 막 그런 부분, 이게 막 연계되고 있는 이 부분의 고리를 좀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기자님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나요? 보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그 경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자꾸 너는 보수지 이렇게 보는데 친구들이 넌 진보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규정 짓기가 사실은 싫습니다. 네. 그럼 아직 이렇게 잘 확정하지 않으신 거네요? 사안에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그 타당한 논리가 있으면 그 분의 뭐 편에 서지 딱히 그런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네 이거. 가만있어. 내 생각을 하고 왔는데 또 원래 진보였는데 또 보수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못하면 다시 또 진보로 갔다가 내가 마음이 편하면 다시 또 보수로 갔다. 아까 그 카메레온 그게 바로 이거군요. 예.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 중도 좌우파? 중도 우좌파? 아닌가? 그 친구들도 보수 진보에 다 골고루 있어요. 예. 글쎄요. 저는 중도 좌파? 중도 좌파면 완전 빨간 저인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네, 저는 중도 좌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좀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게 좀 이렇게 친화력 별로 없는 것 같고 좌파의 특징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비판도 많이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보면. 네, 지금 이번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이 박사의 세상 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아직 20대는 원래 사막을 걷고 있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것을 기준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아직 뭐 좌나 우나 제가 딱 명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박사님 이야기 듣고 PD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색깔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방송에서 또 그 속에서 시청자분들도 저와 함께 색깔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네. 20대는 사막을 걷고 있다. 누가 얘기한 건가요? 아, 제가 글 혼자 일기 쓰다가 자기가 만든 말이구나. 야, 대박이야. 자기가 만든 말을 한 것처럼. 20대는 아니 끝이 안 보이고 오아시스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아시스도 안 보이고 좀 막막하더라고요. 주위에 선인장만 보이고. 야, 선인장. 네. 나오는데요? 언젠가는 이 좀 사막을 건너다 보면 오아시스가 나타나겠죠. 근데 오아시스보다 낙타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왜요? 낙타를 먼저 찾아야지. 오아시스 헤매다 죽는다고. 근데 낙타를 찾아야. 낙타를 먼저 찾아 오아시스를 네, 발견할 수 제가 있는 거구나. 실수했습니다. 물부터 먹자고 생각했는데 멀리 봐야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저는 어디로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박사님이 많은 그 사회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어떻게든 이렇게 날로 먹는 거 그게 되겠죠? 네, 지금 이제 이 박사님의 프로그램인 이 세상 읽기에 임하시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상 읽기 이 첫 방송이거든요. 첫 방송이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시작하니까 앞으로 나오는 프로는 오늘보다 항상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첫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보시면서 만족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각오가.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관련된 인터뷰 내용도 들으셨던 것 같고 박사님은 근데 어느 분야의 박사님이신가요? 학위로 따지면. 네? 제 이력서 못 봤어요? 이력서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경영학 박사예요. 경영학 박사님. 경영학 박사인데 이게 박사라는 게 내가 박사를 해보니까 그냥 만물 박사야, 만물 박사. 만물 박사. 제대로 아는 거 없고 제대로 또 모르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요. 네. 절대 박사 따지 마세요. 박사 따지 말까요? 괜히 골치 아파. 박사가 요즘에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진입장벽을 치지가 희소 가치가 없어. 희소 가치가 없어서. 그래도 이 한 분야에 이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어려우셨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다음 어렵지 않으셨죠? 하기야 요즘에 그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생해서 딴 게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나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시구나.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카멜레온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카멜레온. 그 좋은 뜻은 아닌가 보죠? 뭐 해석하는 데 따라서 뭐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간에 붙었다.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냥 직접 얘기하냐? 그 얘기를 그래서 내가 카멜레온 얘기할 때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거를 뒤집는 반증이 저한테 있어요. 반증이요? 제 이름 가운데가 의자 아닙니까? 카멜레온이 돼도 저는 올바른 거에는 카멜레온이 된다. 의로운 것에 대한 카멜레온. 그치. 해석이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멜레온 2. 저는 그렇게 포장하는 말 안 하고요. 행동으로 보여드리죠. 행동으로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겠다는 그거는 또 젊은이니까 행동으로 보여주고 뒤에서 컨트롤은 내가 해야 되겠네 그럼. 제가 불리한 건가요? 아까 저기 진보라고 해서 난 굉장히 유리한 줄 알았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불리하고 유리하고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읽기라는 제목을 이렇게 단 이유가 사실은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어르신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수많은 것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르신이 얘기하면 잔소리 같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뭔 모르면서 하는 소리 같고 뭔가 좀 정확성이 없는 것 같고 무슨 얘기를 들어도 사실은 요즘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심이나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읽기라는 말을 좀 다뤄보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중심을 딱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읽어보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아 이게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일반론에 좀 귀착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이 프로그램입니다. 김 PD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이제 결국 본인도 불혹의 나이잖아요. 불혹의 나이니까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20대는 사막을 걷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도 갈팡질팡하는 나이야 또. 똑같아요? 네. 40대도 답을 사막이에요? 여기도 사막이야, 여기도 사막이야. 그렇죠. 저는 사막은 아니에요. 근데 사막은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하고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수를 키워보고 해보니까 망망대해. 망망대. 네. 그러니까 사막을 벗어나니까 또 망망대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상 물은 나고. 너무 많겠다. 아, 이게 마실 참- 물이 없네? 마실 물이 없어. 물은 물인데 진짜. 네. 한쪽은 물이 없고 한쪽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고. 언제쯤 낙원으로 도착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막에서 네. 바다에서 막 헤매서 뭐 해전, 지상전, 네네네.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이제 또 공중전으로 가면 망망한 저건 뭐야 또 하늘은 또. 창고로 날아가고 가고. 우주로 날아가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다양하게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찾으면은 아마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길을 찾지 않았을까, 그죠? 그래서 한번 결국 저희는 길 찾기에 나선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한테 길을 뭐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지켜봐 주시다 보면 뭐 뭔가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답을 우리가 여론에서 찾읍시다. 네, 여론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부터 찾아가 볼 텐데, 하여튼 우리 지금 거의 멘붕이고요. 어떻게 될지 다 모르고요. 일단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 신고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박사의 세상 읽기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지난주에 있었던 국회 인사청문회가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첫 번째 주제를 알고 왔어요? 아 무겁네요 갑자기. 아니, 사전에 이게 알고 왔어요? 오늘 1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기팀해 주시던데요. 그러면 둘이는 알고 왔구만. 1시간 전에. 저는 일주일 전에 알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박사의 세상 읽기인데 저를 지금 그렇게 이 자리에서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박사감 안. 박사님이잖아요. 경영학 박사. 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넓게. 그거는. 박사님이셔서 저는 생각 안 했어요. 뭐 그냥 더 이렇게 말씀만 드리면 바로 이렇게 무슨 데이터 쭉 뽑히듯이 프린터 쫙 나오듯이 나올 거예요. 그 박사가 그게 요새는 박사가 많아가지고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오늘 네. 거의 저희 둘한테 청문회 수준으로 이제 진행해 볼까 하니까요. 인사청문회의 이 뭘까요? 그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는 뭔가요, 박사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인사청문회는요, 진짜 참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보면서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게 또 뭐 사실 국민들이 여론 방송을 보면 괜찮은데 또 소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저는 인사청문회 이렇게 봐요. 아주 좋은 품질을 갖다 놓고 아주 좋은 사람을 갖다 놓고 자 이제 이 사람 써도 되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인사청문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현재까지의 생각은 인사청문회는 좋은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한번 박수를 딱 치고 자 열심히 일하도록 한번 해줍시다. 네. 이런 이벤트가 아닌가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 있나? 한민구 그 국방부 장관은 바로 또 패스 되셨잖아요.
됐어요? 됐어요? 아니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었지? 9명 가운데 가장 먼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저 1시간 전에 조사했습니다. 가장 먼저? 네, 이분은 아무 그냥 깨끗하신가 봐요. 청정 지역. 네. 뭘 못 박혀내거나 혹은 이렇게 중요도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그래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어허. 박수는 받았나? 박수는 안 쳐줬겠죠. 대한민국은. 박수 안 쳐주나? 그건 이상하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 문화 분위기가 누가 잘하면 이렇게 박수 쳐주는 분위기 아니죠. 아니지 우리가 않나요?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치는 일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월드컵 일찍 떨어지는 바람에 그 한 1년치 칠 박수를 못 쳤어 우리가. 그치, 박수에 메말라 있어 지금. 아 이거 큰일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우리라도 칠까요?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박수를 좀 많이 치게 합시다. 예, 건강에도 좋고. 세 번 치할까요? 하나, 둘, 둘, 셋. 셋. 좋아요. 근데 그 청문회 네. 우리 PD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셨습니까? 뭐 저야 박사님께 들어서 손가락만 얹을 생각인데 사실은요. 내가 그런 건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인사청문회는 결국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냐를 많은 사람한테 방금 말씀하신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니 이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그 행정부에 있는 어느 정도 책임을 맡기고 그리고 권한을 맡기자라는 걸로 생각하는 게 인사청문회인 것 같아요. 근데 법상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지 사실은 이 사람들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데 최고의 목적이 있다. 흠집 잡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요, 맞아요. 좌파인 내가 봐도 그렇던데. 아닌가요? 근데 누가 떨어뜨리나요? 그럼 그걸? 결국은 그 상대 당이 떨어뜨리겠죠. 후보를 추천한 당이 아닌 다른 당이 계속해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니까. 보고서 추천 안 하고 보고 추천 안 한 이유도 흠결을 계속 들춰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김 기자님은 떨어뜨리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흠집을 잡지 말. 그렇진 않죠. 근데 시스템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목적은 그렇다. 근데 우리가 그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앞으로 좀 세상이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해야 그나마 좀 깨끗한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높이를 다 같이 낮출 수는 없고 또 흠집 잡기 아닌 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 저는 근데 이게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분에 목적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원래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 박수 쳐주고 시작하자라는 목적과 저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안 되니 안 되는 사람을 결정짓자라는 목적과 어느 게 더 우선이냐라는 것은 좀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이런가 그러면 네. 이래서 네. 이게 부족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이 메뉴가 없어 메뉴가. 네.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그냥 짜장면, 짬뽕, 볶음밥 뭐 하시겠습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한식, 일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올려놓으니까 이게 아니야 난 저게 싫어 해가지고 이게 이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말단 관리에서부터 국가의 지도층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네네. 이게 목민심서에 나와요. 네. 그걸 거현이라고 합니다. 거현. 네. 현명한 자를 발굴해서 추천하는 일을 거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것자에 현명한 사람인가요? 아니, 저. 현명한 사람을 거는 뭐냐면 거명한. 거명한 거자. 거명하다 뭐 할 때 그 거자를 쓰는 거론할 건데, 때. 예, 그 한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명하다에 나오는 그 거자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백 년 전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거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은 좋은 메뉴를 국민들한테 내놓는 작업을 오랫동안 공들여서 성실히 해야 된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 그렇다 보면 제 목적을 말씀드린 거예요. 떨어뜨릴 목적이라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또 국민들 입장을 보니까 도덕성이 좋은 사람이 이 후보자가 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나은가를 봤을 때 차라리 도덕성이 나은 사람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도덕성이 좋아야 뭐 일을 아무리 잘해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가지고 자꾸 흠집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저는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네. 흠집 잡기식이라는 게 말씀처럼 거현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매뉴얼이 많지 않은가 보죠. 대통령 입장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매뉴얼이 좋은 게 못 가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흠집 잡기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대통령이 메뉴판을 얘기하는 거죠. 메뉴판에 다양한 메뉴가 없으신가 봐요. 메뉴가 없을까요? 있는데도 없을까? 그런가? 메뉴는 그거- 있는데 그렇다면 먹고 싶은 메뉴가 없다. 맞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딱히 이게 자신이 좋아하는 메뉴. 저기 얘기하면 편식이다 이게. 아,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매번 보지만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이렇게 바뀌면서도 계속 인사청문회를 해왔습니다. 네. 해왔는데 지금 이거 몇십 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준이 없어. 이게 제대로 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 기준이 명확하면은 그거 기준 딱 정해가지고 뭐 리트머스 시험지 집어넣듯이 이건 파란색, 이거는 노란색, 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 기준이 있으면은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울까, 그죠? 우리 PD님이 알고 있는 그 기준은 뭐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있습니까? 평역 제대로 갔는지, 아들 이중국적인지, 또 부동산 투기했는지, 또 음주운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매번 거론되니까요. 이게 이제 기준이 돼가는 것 아닐까 싶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결격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또 되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합의된 기준만 있다면은 될 텐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예. 우리가 기준을 아주 만들어서 제시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보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근데 원래 후보자를 올리면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체크하는 그걸 준다고 하던데, 그죠? 이게 예. 한 200. 뭐 200문항 정도 뭐 병력에 대해서 뭐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도 거짓말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근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그것들이 다 들통나는 거죠. 그런 근데 모를까? 알 텐데 다. 아, 근데 그 200 정확히 제가 기억 못 하는데 200 몇십까지 됐어요. 제가 그 문항을 보니까 아예 차라리 그 설문지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딱 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처음부터 알아차려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귀하가 설문하신 내용 중 뭐뭐뭐뭐 하는 절대 필수 불가 사항입니다. 이게 없어요. 맞아. 법조항이 없어. 귀하의 자녀는 병역을 뭐 이수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했어. 안 하는 이유는 뭐 거기에서 공개할 필요가 없어. 뭐가 어때서 다 있어요. 그래서 아예 꿈도 못 꾸게. 그 다음에 당신이 여기서 거짓을 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뭐라 해야 되나? 개망신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그 말. 그걸 각오하십시오. 도그 망신으로 네. 된다. 이거. 그리고 온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면은 담배에 써 붙이는 것처럼. 그죠? 폐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래서 인사청문회 마지막 문구의 제일 끝에 항에는 당신이 그 답한 자료에 의해서 당신 집안은 개망신 당하고 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앞으로 그렇죠. 개망신 같은 용어는 우리 PD님이 쓰시고 네. 나는 이제 그런 용어를 좀 자제할게요. 네. 내가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저도 하시죠. 그러네요. X 망신으로 하시면 제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어. 네, 이쪽은 청정구역 합시다. 여기 약간 좀 자, 그렇게. 원래 방송사 PD가 조금 용감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걸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자신 있어요. 화이팅.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기준이 명확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 사전에 인지를 해가지고 하자. 근데 아마 이제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도 사실 있긴 있을 거라고. 아까 우리 김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아 이거 뭐 그래도 능력 좀 있고 뭐 했는데 보니까는 이게 또 우리가 왜 저기 집에서도 아버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막 험하게 사는 거를 가정에서 알면은 우리 아버지 존경하려고 했더니 저게 아니네. 뭐 우리 밥 세끼 먹인다고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다니네. 난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예전엔 저는 절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느끼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물론 저는 뭐 아직 결혼 안 했고 뭐 아시죠? 네. 미혼이고요. 아이도 없고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거쳐야 하고 자기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 겪는 것이 나중에 공직에 아마 박사님도 올라가실 수 있으니까 그 공직에 올라갈 순간에 아마 이 질문지를 쫙 쓰시다가 그 한 문항에서 딱 하고 펜이 잠깐 머무실 수도 있죠. 착 하는데 그런 고민을 아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도 있다. 그럼 또 이해가 가. 이 부분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여와 야를 막론하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 또. 그죠?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청문회에서 내가 어떤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거를 좀 밝히고 좀 아웃시키더라도 그 노하우가 뭔지. 재주는 있죠. 맞아요. 그게 뭘까요 도대체? 깔기? 제주? 완전 부끄러움 없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네, 그렇죠. 한 점 부끄러움 없게 만드는 거짓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자기 최면. 쫙 걸어서 내도 썬 해갖고 나는 괜찮아. 네. 아닐까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까지 이해를 하더라도 적어도 여야가 반대할 정도의 인물이 올라온다. 이거는 주방장도 아니라고 그러고 주인도 아니라고 그러고 서빙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는 메뉴가 왜 이 손님 밥상에 올라오느냐. 그럼 사장님이 원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종업원들한테 이거 올려, 이거 좋아, 이거 올렸는데 아니었어요? 사장님 네. 이거 제 친구랑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하면 또 믿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장님의 뜻. 근데 이 사장님이 누구예요? 어느 음식점 사장님? 청와대 음식점 있잖아요. 청기화. 나는 아닌 것 같아. 사장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이 메뉴 손님 갖다 드려라. 글쎄. 왜냐면은 우리 사장님이 예 그래요? 아니에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잘 그렇게 하시죠. 근데 한 일주일이나 2주일 후에는 똑같은 메뉴가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비유를 좀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은 것들을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리고 공직에 그만큼 혹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짜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뭔가 자기 실수도 있는 거고 그 실수에 대한 말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어그러지고 시끄럽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닌 척 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닌 척.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야.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오류는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오류가 어떤 것을 기인했고 잘못했다. 근데 처음에 이번 인사청문회가 좀 독특한 건 그렇습니다. 처음에 딱 이제 모두 발언해서 제가 이런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사과드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나타난 자세거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요거는 위기 상황이다. 엎드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갔는데 총 맞아 죽는 소대장이 될 것이냐, 내가 먼저 엎드리고 엎드려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느냐, 우리 사회가 어떤 능력을 중요시하느냐, 그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느냐. 자기한테 엄격하고 남한테는 관대하고 이런 심리가 있는데 그분들은 남한테 관대한 거를 잘 이용하시는 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엄격한 걸, 내가 나한테 엄격하지 않더라도 남이 관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두 부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 구분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역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예전에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심할서를 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자료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뭘 추진해서 성공한 것보다는 정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혹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근데 우리 공직에 실수한 기록들이 남아 있을까? 실수했으면 아마 거의 못 갔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실수한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범죄 기록이 있고 네. 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 사람은 학적부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학생을 때린다, 뭐 소란을 피운다, 네. 뭐 다 있어. 전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왜 꼭 국회 와서 잘못했다고 하느냐. 사전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성도 좀 해보고 했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걸 가지고 현재 잣대로 삼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네. 근데 이제 우리 김 PD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옛날에 잘못했어 정말. 네네네. 근데 그 후에 보니까 개과천선하게 개과천선하게 이게 우리가 느껴졌어.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그때 박수 치는 그렇지 거죠. 박수 치고 한번 기회를 주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건 진정성의 문제다 결국은. 그죠? 그렇죠. 예. 우리도 왜 애들 잘못하면은 진정으로 잘못했는지 그냥 고만 모면하려고 하는지. 그렇죠. 근데 그걸 모면하려는 사람한테 이게 큰 떡을 주면은 다음에는 더 큰 떡을 줘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동생들 뭐 있으면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개과천선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치. 그게 자 20대라서 그런 질문 하는 거야. 40대쯤 되면 그래 가능해.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훨씬 많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가요? 나는 잘못.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잘못한 게 훨씬 많지만. 아니 개과천선할 정도로 잘못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은 이제 개과천선할 정도로 잘못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뭔지 네.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까지 장가를 안 갔다는 게 이게 개과천선을 지금 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이렇게 잘 생겼는데. 그 부분에서의 그 큰 오류입니다. 그거 장가를 안 갔으므로. 근데 그런 시각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진 사회적 통념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는 집은 어디고 재산은 어느 정도 있고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저처럼 집도 없고 집주절도 없고 결혼도 안 했는데 빚도 있다.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여자가 많다. 뭐 이런 게 다 이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공직에는 절대 못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제가 아무리 개과천선했어요라고 뭐 해도 가정적이지 못한. 진정성이 발휘될 수 없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청문회에서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 개과천선하지 못했던 게 느껴진 그 세 분이 이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이 세 분의 거치는 어떻게 될 거로 보이나요? 지금 상황은 보면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아마도 그분이 제일 타겟이었어요. 첫 번째 타겟. 아주 스나이핑을 했죠 그냥. 네 아마도 이제 포기가 유력하다고 돼 있고 또 정성군 후보자는 안고 가기 너무 다 이렇게 낙마시키면 이 인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지. 능력이, 네. 뭐냐면 역풍이 불 수 있어. 너무 네. 우리 왜 이렇게 못해? 이러면서 못됐다 이럴 수 있거든. 근데 그 지금 이제 이 선거도 그렇고 그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결국은 국가를 통치하는 문제고 네. 사회를 이끌고 가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참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는 저는 이제 거기에 있다고 봐요. 과연 그 안에 국민이라는 거는 얼만큼 녹아 들어가 있는가? 국민들의 생각, 의견, 인사에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정치나 뭐 이 고위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자기네 국민들만 있는 것 같아. 그죠?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이 국민이다. 네. 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의미심이 없다. 그거예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을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잡아서 국민이라고 정의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과 선호도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는 과정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야, 공천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게 저기 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다 얘기 들어보면 다 답이 나올 텐데요, 그죠? 저는 그 생각이 갑자기 그런 방송이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제 저 어디 가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도자, 리더는요 두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잖아요. 뭐냐면 내가 내 의견으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걸 그냥 시행하느냐. 그 두 가지가 다 성공하거나 다 실패하거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러면 내 의견을 돌파하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요직에다 딱 놓고서 일을 추진해야 돌파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느 조직이나 어느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도자의 이념이나 생각이 뭐냐는 거죠. 무슨 생각으로 하느냐. 돌파의 시점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의견 반영의 시점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도 돌파의 시점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사장님이 청기화 사장님. 근데 역시 이 부분도 이제 이 제도에서 잘못됐네 잘됐네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니 박수 쳐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까 맞는 말씀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 것. 그래도 내가 돌파를 하더라도 그 정도 동의는 얻겠다라는 부분인데 그 동의에 대한 부분으로 야 도저히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돌파의 의지를 꺾을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에 반영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아까 우리 김 기자님이 그걸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거는 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나의 뜻에 거스르지 않고 잘해줄 수 있는 사람. 또 호흡도 중요하니까 국정을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이 부류와 누가 봐도 신망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면은 크게 일을 안 해도 우리는 편하다. 왜 우리 조직에도 그렇잖아요. 욕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적당히 일하면서 다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있고, 그죠? 요게 그래서 이걸 잘 섞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절충을 잘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많이 뽑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고 저희가 선진국 대열에 지금 뭐 원턱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국가라면은 그 정도의 우리가 교육열도 제일 높았고 열심히 국민들이 살아왔고 발전도 이뤘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인력들, 그런 인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이 있다. 많이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서 한번 올려놓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거의 요 문제에 대한 뭐 소결론, 뭐 대결론은 아니고요. 약간의 결론을 진짜면 저는 이거 같아요. 아까 두 부류를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그 두 부류에 있는데 때로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리더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요즘의 시점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그 전에 사고가 너무 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에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자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돌파력을 갖기보다는 동의를 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 시기를 잘 파악하는 것도 리더의 본질이나 자질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현재의 시점은 그런 것 같다. 그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다른 분들이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근데 현상학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조금 더 좀 일은 잘 못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혹 6개월 후에 또 바꾸더라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났다.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혹은 그런 줄 알고 추천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시스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기화 사장님께서는 저번에 신문을 봤더니 그 시스템의 문제다라고 끝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은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를 하셔서 그 기사도 이렇게 남 탓, 끝까지 남 탓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걸 봤는데 역으로 이제 박사님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자기 심경을 토로하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성이 담겨 있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 내 마음에 들고 안 들 거 아닐까요? 내 마음에 들면 진정성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근데 그 진정성으로 다가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인사청문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현상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길을 찾아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상 읽기로.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통과하는 길을 찾아보자 했지만 아직 낙타를 발견 못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각자가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 풀어헤쳐 놓고서 그런 거 하나 다 이렇게 더 보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북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 남쪽으로 가는 게 나을지에 대한 얘기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갈까요? 네. 저는 결국은 원론에 충실해야 된다. 원론에 생각이 충실해야 들어요. 예. 그죠? 자꾸 원론이 있는데 현실을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원칙과 명분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야 된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봐요. 예. 그러면 그거에 국민들이 볼 때 저건 원칙과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할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저것 고민이 많고 이것저것 실행 가능성서부터 뭐 주변 얘기 뭐 이런 걸 듣다 보면 왜 제가 아까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면 답이 보이더라. 네. 근데 회사에서도 많은 사람 얘기 들으면 사실 문제 없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과 명분을 좀 검토를 이렇게 쫙 하면은 되고 다음 청문회 때 그거 한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요? 조금 말씀에 모순이 있어요. 많은 끝낼 걸. 이렇게 많은 이의 말을 들어보자 했는데 갑자기 원칙과 명분을 살려야 된다. 이거는 모순이죠. 원칙과 명분을 그거 있잖아. 내가 조금 해석해 줄게. 뭐냐면 내가 원칙과 명분을 가진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잃어버리고 남 말에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제가 해석 잘했죠? 그렇죠. 자,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원칙과 명분을 가지고 낱말을 들어라. 첫 번째 주제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소결론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